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아는 가장 유명한 로고는 이 빨간색의 코카콜라 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모두가 그를 원하는 인기 최고의 남자는 누굴까요? 브래드 피트, 톰 크루즈, 아니면 트럼프? 정답은 바로 이 남자,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의 또 다른 초상화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갈 겁니다. 네, 그는 바로 그 $100의 남자입니다. 세계인 모두가 누구든 다 그를 알고 있고, 또 심지어 남자들 포함 모두가 매일 밤 그를 꿈꾸며 잠에 들 정도로 정말 인기 폭발 남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06년생으로 1706년에 태어난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 언론인, 외교관, 그리고 작곡가와 스파이로도 두루 활동한 살짝 천재 느낌이 나는 온갖 재능을 다 가졌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그 $100짜리에 올려놓은 것 왜 지폐들 보면 막 그 복잡하고 얇은 기하학적 선들이 보이는데, 그걸 가장 처음 고안한 것도, 그래서 미국 $100 지폐에 그걸 처음 도입한 것도 모두 다 이 프랭클린의 작품입니다. 그 외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연을 통해 처음 증명해낸 것도 이 사람이며, 그래서 세계 최초로 피레침을 개발한 것도 모두 이 매력 덩어리 남자 프랭클린의 작품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IQ 160을 넘긴 사람이 딱 둘 있는데, 한 명은 아인슈타인이고 다른 한 명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는 매우 드물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순전히 자기 힘으로 20살이 되었을 때 이미 상당한 부를 이룬 부자이자 언론사 대표,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을 정도로 자수성가에 있어서도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단한 인물들에 대해 공부를 할 때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단지 어떤 재능이 뛰어나서 그렇게 성공한 경우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이라는 아주 당연한 요소도 분명 빠지지 않지만, 일종의 요령 또는 그들만 알고 있던 성공의 지름길 같은 것이 항상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른 애들이 컴퓨터로 게임만 할 때 그걸로 운영체제를 만드는 생각을 했었고, 스티브 잡스의 경우 그런 빌 게이츠가 도스로 운영체제를 만드는 동안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도스 말고 마우스를 사용해 눈으로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일명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두 사람 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앤디 워홀 같은 예술가의 경우 기존 전통 예술에서 탈피해서 통조림 캔 같은 일상적인 물건을 소재로 하여 그걸 또 파나 같은 프린팅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처음 사용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반면, 백종원 아저씨의 경우 음식에 설탕을 한 50배 정도 넣으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크게 성공한 것처럼, 이 $100의 남자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있어 그 성공의 비밀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성공의 비밀이야, 글쓰기랑 성공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며 사용하는 모든 능력 가운데 이 글쓰기를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초로 보았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워렌 버핏도 글쓰기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며, 본인 역시 주주들을 위해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항상 책을 읽으며 글쓰기를 수십 년째 생활화하고 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역시 직원들에게 단문 요약본으로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항상 A4 6장 분량의 긴 글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켰을 정도로 두 사람 다 글쓰기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고, 또 실제로 본인들 역시 글쓰기에 굉장히 능해 그들이 매년 발표하는 주주 보고서는 전 세계인들이 일부러 찾아 읽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외 항상 너무 잘난 척해서 밉지만 실제로도 너무 지나치게 잘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던 피터슨 역시 글쓰기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질 수 있는 최강의 무기다 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비판적인 글쓰기를 매일 훈련하면 사고력과 논리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늘 자신의 그 뛰어난 글쓰기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플라톤, 몽테뉴, 니체,
까미,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소로의 친구였던 랄프 월도 에머슨도 다 옛날에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뛰어난 글로 남겨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근대 이 대단한 글쓰기 대표 주자들이 다들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이 글쓰기 영역의 페이커이자 사실 글쓰기의 중요성을 가장 열심히 알리려고 했던 인물은 바로 이 영상의 주인공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요즘은 이걸 하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와 같은 얄팍한 성공의 꼼수 또는 지름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공의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쓰기는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는 모든 성공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배경 능력입니다. 그 귀한 내용을 담은 책이 최근에 나와 소개를 해봅니다. 바로 이 책, 프랭클린 글쓰기 비법입니다. 이 책은 손흥민에게 축구를 배우고 정주영 회장에게 경영을 배우며 또는 이순신 장군에게 왜군 때려잡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가장 오리지널에게 최강의 비법을 배우는 귀한 경험으로 마치 자기 개발과 성공하기에 있어서는 나폴레온 힐이 가장 시초이자 원조인 것처럼 이 글쓰기에 있어서는 프랭클린이 이 구역 300년 전통 원조 맛집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글쓰기는 성공에 있어 마치 일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만큼이나 비대칭적 능력을 주는 너무도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꼭 글을 쓸 일이 많지 않더라도 글쓰기를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엄청나게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글을 좀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글을 쓰기 전까지는 나에게서 어떤 글이 나올지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즉 글을 쓰면서 생각의 물꼬가 터지면서 그렇게 새로운 생각들이 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마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나 또는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천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둘째, 좋은 글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의외로 쉽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룰이 있는데 먼저 사람들이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쓸 것. 예를 들면 내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 샤워를 하고 문득 거울을 보았더니 그날따라 내 얼굴이 굉장히 잘생겨 보이더라 와 같은 이야기는 정말 아무도 궁금하지 않고 그 누구도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신 아침에 딱 10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밖에 나가 햇빛을 얼굴에 쬐게 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 몸 내부의 생체 리듬이 세팅되며 코르티졸 분비가 시작되면서 각성을 돕고 또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잠에서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높은 수치로 유지하도록 해주고 그날 저녁에 단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즉 좋은 글을 쓰는 핵심은 그게 읽을 만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첨언을 좀 하자면 이왕이면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주제나 톤으로 이야기를 전하면 그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쉽게 읽히도록 써야 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 또는 무언가를 잘하는 것하고 남에게 내가 그걸 잘 가르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뛰어난 축구 선수가 다 뛰어난 감독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쉽게 잘 가르치는 비결은 쉬움에 있습니다.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막 어려운 전문 용어만 사용하면서 정말 지루하고 또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혼자 막 떠들면 배우기는커녕 바로 그 입에다 니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짜증부터 밀려듭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아무런 배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은 사람들에게 잘 읽히는 좋은 글이란 매끄럽게 읽히면서도 간결하고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글이라고 설명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또는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유용하고 재미있으며 게다가 이해하기도 쉽게 글을 쓰면 그런 글은 널리 읽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쓰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살아보니까 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여러모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진솔한 이야기가 아무 부담 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 마치 뛰어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한 것처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내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등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펜을 들고 찬찬히 내 생각을 써내
내려가는 습관을 들이면 장담하건대 그건 우리의 마음 건강은 물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토록 중요한 글쓰기 역시 그 바탕에는 우선 독서가 있습니다. 좋은 책, 그러니까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이 책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류가 발명한 그 모든 것들 중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도 즐거운 보물이기 때문에 올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게 맞는 책을 찾아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 대신 하루 단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을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가끔씩은 일기를 쓰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운데 두고 나 자신과 그동안 미루어왔던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